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조 대사는 당장 2주 뒤에 있을 한미동맹 70주년 윤 대통령의 방미 및 정상회담 개최에 먼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도감청 의혹과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 압박 가능성이 드러난 미국의 기밀 문서에 최초 유출자가 붙잡혔습니다. FBI는 공군 소속 일병인 21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내일부터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뉴욕주 파머스 마켓 이용 혜택이 확대됩니다. 2달러짜리 프레시 커넥트 체크 혜택의 기준이 기존 5달러에서 2달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거나 반감을 느끼는 미국인의 비율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가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남부 전역의 낙태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욕시 고등학교들을 타겟으로 계산기를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경은 지난달 브롱스 차터 고등학교에서 28,000불어치를 훔친 청소년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자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외교 안보 온라인을 재정비하면서 내정됐었던 조현동 전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신임 주미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조현동 대사는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가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후 실제로 부임하기까지 가장 짧은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오늘 부임했습니다. 조 신임 대사는 오늘 낮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 대사는 특파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13년 초 공사로 부임한 지 10년 만에 다시 대사로 부임하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곧 있을 국빈 방문에 있어 모든 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김중구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로 역할을 하는 비상체제를 종료하고 정상 운영체제로 복귀했습니다. 조 신임 대사의 아그레망, 즉 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역대 주미대사 가운데 최단 기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달 29일 주미대사로 내정돼 오늘 실제로 부임하기까지는 약 보름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 대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을 기점으로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19일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달 26일 한국 정상으로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조 대사의 최우선 당면 업무는 윤 대통령 방미 및 정상회담에 차질 없는 준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기밀 문서가 유출되며 도감청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 동맹 70주년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동맹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 측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도청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토록 압박했을 가능성 등을 드러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미국의 기밀 문서 최초 유출자가 붙잡혔습니다. FBI는 그가 미 공군 소속 일병으로 친구들과 사용하는 그룹 채팅방에 기밀 문서를 업로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선 기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장갑차를 끌고 한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원들은 완전 무장한 채로 차에서 내려 한 남자에게 손을 머리 위로 올릴 것을 명령한 뒤 뒷걸음질하며 장갑차로 걸어오라 명령합니다. 기밀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이 남자는 어제 오후 2시에 FBI에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남자는 21세 잭 테셰이라로 매사추세츠주 공군 소속입니다. 그는 며칠 전 100페이지가량의 펜타곤 기밀 파일 사진을 찍어 디스코드 앱 내 약 20명이 속해 있는 그룹 채팅방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도 속해 있었으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일을 4챈이나 텔레그램의 친러시아 채널들에 업로드해 파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테셰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기밀 파일 대부분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전달되었어야 하는 내용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인물들을 감시한 기록과 러시아 기밀 정보를 분석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FBI는 일부 파일의 정보가 변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확산 과정에서 파일을 받은 일부가 러시아에게 조금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정보를 변형시켰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FBI는 현재 추가로 유출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테셰이라는 이번 혐의로 20년 이하의 수감 생활과 $10,000,000 이하의 벌금을 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기밀 파일 유출이 처음 보도된 지난 8일 뉴욕타임즈는 미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도청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에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평가에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도청을 했냐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사항은 오는 26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푸드스탬프 수혜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던 추가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내일부터 수혜자들이 뉴욕주에 등록된 파머스 마켓을 이용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5를 쓸 때마다 제공됐던 $2 Fresh Connect 체크가 이제 $2를 써도 제공됩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위한 파머스 마켓 이용 혜택을 크게 늘리는 프레시 커넥트, 프레시 투 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혜택 확대는 15일부터 시작되며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EBT 카드로 파머스 마켓에서 쇼핑하면 $2를 쓸 때마다 $2짜리 프레시 커넥트 체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체크는 또다시 파머스 마켓에서 쓸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기존 $5를 쓸 때마다 $2 체크를 제공했지만 혜택을 크게 늘린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파머스 마켓, 농장 가판대 또는 모바일 마켓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는 이 프로그램에 별도 참가비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400개 이상의 파머스 마켓, 250개의 농장 가판대 및 10개의 모바일 마켓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 인근 파머스 마켓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수혜자들은 지난달부터 추가 지원금 없이 줄어든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경우 주 전역 40만 6천 가구, 총 79만 1,000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푸드스탬프 수혜 금액을 평균 15%가량 올렸습니다. 뉴저지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가정 전체 수입과 가족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입이 결정되면 패밀리 퍼스트 카드를 지급받는데 수혜 금액은 매달 자동으로 이 카드에 입금됩니다. 패밀리 퍼스트 카드는 뉴저지주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물론 파머스 마켓 등에서도 식료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국의 반감을 느끼는 미국인의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반중 정서가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10명 중 4명꼴로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83%로 해당 설문을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인은 14%로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습니다.
또 중국을 적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38%로 지난해 3월 조사보다 13% 급증했고 경쟁자로 본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62%에서 52%로 10% 줄었습니다. 중국을 동반자라고 답한 경우는 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정세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중러 밀착으로 90%가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만 간 갈등과 중국의 무력 증강이 각각 84%, 중국의 기술 역량과 인권 정책이 각각 83%, 미중 간 무역 경쟁이 8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관계로 미국이 손해라는 답변이 47%, 동등하게 이익을 본다는 응답은 23%였고 미국이 이익이라는 답변은 7%에 그쳤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 세계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8%였지만 반대 의견은 77%나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글로벌 환경 문제를 협업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도 52%가 아니라고 답했고 38%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인의 48%는 미국을 세계 최고 경제 대국으로 꼽았지만 중국이라는 답변도 38%로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하드파워를 높이 평가했고 중국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평균보다 높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나 됐습니다. 중국산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다는 미국 정치권의 비난을 반영하듯 88%가 중국의 소셜미디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가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남부 전역의 낙태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이 지난주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하원은 120석 가운데 공화당 84석, 민주당 35석, 공석 1석으로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원 역시 40석 중 공화당 28석, 민주당 12석으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태 금지 법안을 지지해온 디센티스 주지사는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플로리다주의 낙태 금지는 현재 임신 15주 이후에서 6주 이후로 강화됩니다. 단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나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임신 15주까지 낙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AP는 이 법안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에 대한 결정을 주정부에 맡긴 이후 남부 전역의 낙태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라바마, 루지애나, 미시시피주는 임신 모든 단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조지아주는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약 6주 이후 낙태 시술을 막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낙태 찬성 단체들은 이 법안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 통과 후 성명에서 이 법안은 400만 플로리다 가임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인 6주 이후 낙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은 표준적 보수 가치 옹호자로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선 출마를 준비해온 디센티스 주지사가 대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앞으로 대선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브롱스에 소재한 고등학교들 사이에서 계산기를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3월 친구들과 브롱스 처를 고등학교에서 계산기 약 1만 8천 브러치를 훔친 10대 소녀를 체포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롱스 경찰은 지난 수요일 오후 4시에 18세 케이든 햄릿을 강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햄릿은 지난 3월 22일 친구들과 함께 맨해튼 179번가에 있는 차터 고등학교를 침입해 약 2만 8천 달러어치의 계산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도 근처에 위치한 AECI 차터 고등학교에 침입했으나 학교 측은 분실된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햄릿 등이 이곳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햄릿은 도합 3건의 강도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은 그와 함께 학교에 침입한 소년들을 수배 중입니다.
이에 대다수의 브롱스 거주민들은 소년들이 왜 하필 계산기를 훔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Calculators, like, what are you gonna need that for? They probably cost somewhere in the range of $100 each. Ultimately, what the young people are looking for is economic opportunity. 한편 브롱스는 지난 2달간 총 10번의 학교 계산기 강도 사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들은 도합 6만 8천 달러어치의 계산기와 이 외에 1만 5천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 9번의 계산기 강도 사건을 이끈 소년 무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차터 하이스쿨, 브롱스 리저널 하이스쿨, 모리스 하이스쿨, 모트 헤븐 빌리지 프랩스쿨, 레거시 컬리지 프랩스쿨로 총 5개의 고등학교들에 침입해 약 4만 달러어치의 계산기를 훔치고 1만 달러 이상의 건물 파손 및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계산기를 훔친 소년들의 신분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티넥의 오버팩 공원 서남쪽 지역과 저지시티 인근 고속도로변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등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산림화재 서비스국은 주민들의 야외에서의 불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불사용 규제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숲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별한 조건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덕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낙엽, 마른 가지를 태우거나 화덕 옆 10피트 내에 미네랄 성분의 토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편 불사용 규제 2단계 경계령을 어기면 현장에서 체포되고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저지주가 건강보험회사들과 지역 병원들과 협력해 저연령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 중독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이 주 저녁의 신생아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들의 혈중 납 수준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혈액 중 납 성분이 위험 수준까지 높은 고도 혈중 납 수준인 어린이가 3,016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들 고도 혈중 납 수준 어린이들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많았는데 특히 트렌턴, 이스트 오렌지, 어빙턴, 플레인필드, 패터슨 등 순이었습니다. 저연령층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섭취 또는 호흡 등을 통해 납에 중독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특히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등교 또는 옥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납 중독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안전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뉴욕에서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인원은 1,924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뉴욕주 발급 운전면허를 플로리다주로 교체 완료한 인구수입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플로리다주로 면허 변경을 신청한 인구는 총 64,577명이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 렌트비 증가하는 범죄 등으로 뉴욕주의 환멸을 느낀 주민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이 타주로 이주했다고 전하면서 뉴욕에서 타주로 이주한 인구 중 상당수가 플로리다주로 몰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던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5개 주는 유효 세율이 11.5% 이상으로 이들 5개 주 전출자 수는 전체 타주 전출자의 76%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뉴욕시 학교와 공원 인근에서 차량들의 1분 이상 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학교와 뉴욕시 공원국이 관리하는 모든 공원과 인접한 도로 및 공원 내부 등에서 물품 상하역 작업이나 승객의 승하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공회전을 1분 이상 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처벌 수위는 기존 뉴욕시 공회전 차량 단속 규정에 의거해 최초 적발 시 최대 $1,000, 2회 적발 시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서명 후 9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